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투자 수익이면 수익, 아이디어면 아이디어, 그리고 소통하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의 이광우 전문가입니다. 자, 이광우 전문가님, 시장이 괜찮은 것 같죠? 날씨가 바뀐 것만큼 오늘 좀 봄날 같은 증시 분위기 아니었나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갭으로 이렇게 빠져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네. 들어올렸잖아요. 장 출발하고 나서 사실 내렸나라는 느낌은 잠시였고, 그렇죠. 오전장부터 해서 반등을 좀 했고, 오후장에 큰 드라마틱한 모습은 아니었지만은 그렇죠. 장이 끝날 때쯤엔 다시 좀 더 올라서 증시 후반에 뭔가 좀 내일을 들뜨게 하는 그런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62평선 근처까지 거의 다 갖다 놨어요, 또. 네. 이런 것들이,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좀 뚫더라고요, 보면. 이 코스닥 시장이 먼저 60선 뚫고, 그러고 난 다음 그 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 62평선 근처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온 모습인데, 네. 이럴 때는 빠져도 뚫었다가 한번 이렇게 왔다가 밀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 조금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괜찮게 봐도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네. 그때 이 중장기로 길게 봐야 되는 것들은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지만 네. 단기간의 시장은 수급대로 움직이죠. 네. 수급이 가장 크게 시장에 조금 움직임을 좌우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들어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선을 이렇게 강하게 좀 뽑았다라는 거, 이거는 장중에 팔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별로 없고 사자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더 단기간으로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네. 근데 길게 봐서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주 크게 이렇게 탄력 있는 그런 네. 움직임이 나오긴 조금 어렵다고 보니까 또 움직이는 모습 봐서 그때그때 조금 대응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수급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은 동반 매수세가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멈췄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고, 가장 큰 배경 중에는 아무래도 유가, 그러니까 국제 유가에 대한 이제 급등세에 대한 좀 진정이 되면서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배경이 좀 달라졌지 않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가 들어오지 않은 거는 유가 전체적인 좀 시장 밸런스는 좀 조정이 좀 됐지만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도 좀 불안한 위치에 있다라는 예. 것,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1,200원대 환율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또 볼 수 있는 섹터가 또 있을까요? 이 원달러 환율은 뻔하잖아요. 저런 것들, 금융주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좋을 거고, 보험주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올 거고, 또, 금리 인상 관련해 갖고는 저런 부분들, 보험주, 은행주, 네. 그런 것들이 좀 좋을 거고, 또, 금리 인상기에는 통상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금리 인상기에는 네. 조금 가치주들 이런 네. 것들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가치주들이 좀 부각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네. 있는데요. 네. 그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보면. 이 금리 인상기에는 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향후에 미래에는 조금 성장률이 지금보다 성장 탄력이 둔화될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성장이 둔화가 된다는 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네. 성장주가 또 좋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주, 성장주 이런 것들을 딱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가치도 갖고 있으면서 성장하는 주식, 즉 EJ에서 추천해주는 그런 종목들. 자,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종목 이야기를 건네드릴 텐데요. 오늘도 유튜브 창이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에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제가 유튜브에 최대한 답변도 많이 드릴 것이고, 그리고 가장 먼저 좀 순서 있게 질문 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또
방송으로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시작하고 이제 한 5분여 지났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소통을 하면서 TV로만 시청하시던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유튜브로 시청을 또 같이 해주신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들 또 많이 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접속을 안 해나고 지금 이강훈 전문가 네. 얘기하는 동안 저는 접속을 안 해나고 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지금 딱 접속하셨는데 예, 이재필 전문가님의 아이디로 인사 한마디 제 남겨주시죠. 아이디가 아니라 지금은 증권통 TV로 돼 있죠. 제 그렇게 아이디로 되셨어요? 접속을 안 했으니까. 아. 자, 일단 요거는 그렇다 치고 자, 네. 본론으로 조금 늦었네요. 자, 이걸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커스 이재필 전문가님이 먼저 해주실까요? 자, 오늘 포커스 EJ는 지금 요즘 들어서 시장이 되는 쪽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정책 관련주들, 요런 것들이 되고, 또 가끔 우크라이나 관련해갖고, 이런 쪽들이 돌아가면서 좀 움직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지금 우리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죠. 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정도에 65만 이래갖고, 이거 다 걸리는 거 아니야? 우리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10만 명대로 뚝 네. 떨어졌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또 시행이 됩니다. 12시까지. 네. 그리고 10명까지. 네. 그렇게 좀 조정이 되죠. 요번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마지막 거리두기라는 표현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거 조금 방역이 안정화가 되면, 네. 이거 거리두기 이런 거 전면 중단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이렇게 슬슬 네.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2주 동안에 확진자가 좀 진정이 되고 방역이 좀 잡힌다면은 실내에서 하는 마스크를 제외하고 모든 방역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거리두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또 오늘 준비하신 내용 하단 자막 나오고 있는데 리오프닝이 가장 예. 큰 관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자, 근데 또 그런 부분들, 지금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정점을 찍었는데, 또 새로 변이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염력은 더 강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미크론하고, 스텔스 오미크론하고, 혼종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독성은, 치명률은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으니까요. 이 리오프닝 관련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이제는 진짜로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리오프닝 관련해서 말씀드릴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자, 이 롯데관광개발은 대부분이 다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호텔 예약을 하러 들어가 보면 5성급 호텔일 경우에 지금 한 성수기 요금이 5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자, 이거 성수기 요금을 적용을 해도 호텔 예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벌써부터 못 가서 안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지금 저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꽁꽁 묶여 있잖아요. 상해도 지금 저런 거 봉쇄를 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풀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리오프닝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된다라면 이런 쪽들 저 호텔, 카지노 이런 쪽들이 가장 좀 수혜를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쪽에서 자, 여기 바닥을 한번 찍었죠. 바닥을 1월 28일 날 이쁘게 바닥을 한번 찍었는데 얘도 참 그동안 좀 많이 좀 투자자들이 좀 속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도 이때는 델타였었죠, 아마. 자, 델타가 조금 이제 좀 잠잠해진다 그랬는데 여기서 조금 여기 그전에는 이때가 델타가 나왔을 땐가 보네요. 그 쭉 밀렸다가 또 조금 올라오나 싶더니 이때가 오미크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쭉 밀렸다가 지금 현재는 여기서 이제 여기 자, 헤드앤숄더 패턴으로도 볼 수 있겠죠. 패턴을 보게 되면 자, 역 헤드앤숄더 패턴.
자,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바닥, 오른쪽 어깨, 요걸 뒤집어 놓은 거. 예, 역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이게 22평선 자체도 완전히 돌아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62평선 자체도 밑에서 돌아서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20선 돌고 60선 돌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쉽게 꺾이지 않는 주가가 그런 속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옆으로 조금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옆으로 좀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런 것들 뭐 리오프닝 관련해 갖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것들 충분히 조금 매수를 차분하게 분할 매수를 들어가 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 호텔 말고도 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죠. 자, 의류, 섬유의복 업종들 이런 것들도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종목은 한섬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 한섬은 저랑은 참 궁합이 정말 잘 맞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20년도 더 전부터 이 한섬을 매매를 했었는데요. 정말로 이 한섬을 매매를 해갖고는 단 한 번도 안 깨져본 것 같아요. 굉장히 저랑은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자, 이 한섬은 그거죠. 타임, 마인, 뭐 이런 거, 여성복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뭐 이게 옷이 굉장히 좀 고가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뭐 우스갯소리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부인은 못 사주는 옷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자, 뭐 옷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많이 이렇게 억제를 하고 있었죠. 소비 심리들을 많이 억제를 하고 있었는데, 자, 요런 부분들이 좀 이제는 뭐 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봄철 되고 그러면, 야, 그동안 옷도 안 사고 그랬는데 옷 똑똑한 거 뭐 한 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한섬이라는 종목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한섬은 자, 코로나 시기를 거쳤는데요. 참, 묘합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요. 자, 코로나 시기에 이게 매출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뚝 떨어져야 정상인데요. 자, 1년 차 때는 조금 떨어졌어요. 자, 보시면 2019년도에 매출이 1조 2,500억 정도 됐는데 2020년도에 1조 1,000억 정도니까 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죠. 자, 뭐 근데 이때 정말로 꽁꽁 묶어놨을 때 이때도 매출이 별로 안 줄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매출이 1조 3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500억 이상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재작년보다 훨씬 더 크게 재작년 영업이익이 1,021억 정도니까 거의 50% 가까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이 코로나 시기에도 실적 성장을 계속 좀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코로나 때문에 꽁꽁 묶어놨을 때도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데 이걸 풀어놓으면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까요? 굉장히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주가 역시 마찬가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국면인데요. 자, 요게 참 사기가 좋은 그런 국면이에요. 자, 이 배워야 산다를 제가 저번에 좀 진행을 해드리면서 기술적 분석에서 단봉들 막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단봉 캔들이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느 쪽으로든 갈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이 리오프닝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주가 자체는 우상향 한다. 요렇게 보시고 요거도 좀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는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모두투어입니다. 자, 이 모두투어는 뭐 우리나라 대표 여행사 중에 하나죠. 자, 뭐 노랑풍선은 관리 종목에 들어갔으니까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다음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자, 요 정도가 남았는데 이 모두투어가 좀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이죠.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그만큼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때 3월 8일 날 17,200원 이게 뭔 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장중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뭐 27% 정도 빠졌었는데, 자, 뭐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본 추세 궤도 위에는 다시 갖다 놓은 모습이고요. 자, 중소형 여행사들 다 문 닫았잖아요. 다 문 닫았고, 지금 현재 이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살아남은 자들의 축제가 시작될 시기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이제는 뭐 그렇게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종들 뭐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예요. 자, 지금 이 모두 투어도 매수하기 좋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리오프닝으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또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참 다양한데 한 종목씩 잡아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시청자님들과 채팅을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이 리오프닝 종목 중에서 바닥 종목만 딱 긁어 오신 것 같다고 했는데 뭐 롯데관광개발이나 한섬 정말 그동안에 사실 좀 시장에서 큰 관심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해서 조금 고개를 좀 드는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바닥 종목 싹 긁어갖고 우리 시청자님들 야 요거 사기 좋을 때다 요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싹 긁어왔죠. 차트 보면은 솔깃솔깃합니다. 만약에 이제 리오프닝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하면 그래도 탑픽으로 보는 섹터나 종목이 있으신가요? 다 괜찮은데 오늘 탑픽은 창해 에탄올로 선정했습니다. 자, 창해 에탄올 우리 방역이 완화되면 이거는 알코올 소비 증가를 의미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들도 댁에서 이렇게 술을 드시면 한 병만 먹고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이강무 전문가하고 저하고 술을 마실 때도 각자 집에서 먹으면 한 병 정도 먹고 마는데 둘이서 먹으면 3병, 4병을 마셔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알코올 소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술의 원료인 주정에 대한 소비는 당연히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겠죠. 자, 그리고 이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 뭐 다른 쪽들 같은 경우는 공업용 알코올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 이 창해 에탄올은 이 술 주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리고 또 이 창해 에탄올의 가장 큰 매력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입니다. 자, 보시면 뭐 부채 비율 뭐 한 37%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 자본금 46억에 유보율이 3,000% 정도가 되면 한 1,200억 거의 1,300억 정도를 회사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놨다는 얘기인데 시가총액이 1,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보다도 많은 그런 자금을 회사에 유보금으로 쌓아놨고요. 자, 그리고 또 이 무시할 수 없는 매력이 배당 매력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 사갖고 조금 뭐 마음에 드는 만큼 그만큼 좀 안 올라오면요. 충분히 그냥 기다리시면 배당을 600원 정도씩 줍니다. 해마다 600원 정도 주니까 주가가 13,000원 정도대 있으니까 이게 배당 수익률이 4%가 훨씬 넘어가죠. 자, 뭐 지금 금리 올랐다고 하더라도 2년치 은행 금리가 정도는 뭐 그냥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못 들어갈 이유가 없는 종목이고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창해 에탄올도 마찬가지. 옆으로 싹 끼면서 지금 이제 머리를 살짝 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바닥 종목 이야기를 하면서 유튜브에 김용용 주거사님께서 최고의 호재는 바닥이지요라고 이야기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창해 에탄올 얼마 전에 사실 이제 물가 인상 때문에 주전 가격 인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주 가격뿐만 아니라 맥주의 메가 가격도 올랐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류 가격이 인상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서 상당히 매력 있는 상황인데 주식은 바닥에 있다. 가격 높아졌고, 저거 제품가 높아졌고, 뭐 많이 마실 거고 술을. 근데 주가 자체는 바닥에서 이렇게 그냥 이제 고개를 살짝 들려는 그런 모습이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 살 이유가 없는 종목이죠. 가장 큰 명언은
방역 완화는 알코올 소비의 증가를 의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주정을 골라오셨는데 뭐 선호하신 주류가 있으십니까? 저는 네. 소주를 좋아하고 네. 뭐 처음에 뭐 알면서 왜 그러세요? 처음에 마시기 전에 이제 네. 한 잔 이렇게 말아서 마시고 네. 예, 그렇게 합니다. 네, 뭐 이거는 뭐 사실 예의죠. 네. 네. 자, 일단은 또 저희가 이제 이동 제한이 12시까지 풀렸기 때문에 네, 또 저희도 좀 좋은 또 약속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이제 제 이야기도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 월드 투어입니다. 예, 뭐 대략 아시겠지만은 리오프닝 관련된 키워드를 저도 준비를 했고요. 저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다양한 섹터들이 있지만 월드 투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대략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전문가님 아시겠죠? 그렇죠. 네. 아이돌이나 세계 여행을 간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 저도 세계 여행을 가고 싶은데 예. 일단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 세계 여행을 아이돌 소속 연예인들의 활동이 커지면서 월드 투어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좀 부럽습니다. 저도 가고 싶은데 일단 엔터주들이 국내외적으로 활동을 늘렸다는 것,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동이 재개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속 연예인들의 활동으로 수익을 좀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오프라인 콘서트가 아닌 온라인 콘서트를 많이 기획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실적 방어를 많이 해주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속에서의 이 콘서트 효과가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뭐 엔터테인먼트의 극적인 실적 전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다면은 지난 연말, 뭐 매년 연말쯤에 크리스마스부터 해서 많은 공연들을 준비하고 대부분의 실적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와 같은 좀 실적에 대한 공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적 전환에 대한 키워드는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에 대한 실적 변화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향후에 메타버스나 NFT와 같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크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을 새롭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마침 오늘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뭐 방역 완화에 대한 개정안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 뭐 예를 들어서 여행, 항공주, 뭐 의류 이와 같은 섹터들이 모두 다 올랐는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오늘 조금 아쉽게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드 투어 계획에 대한 발표가 나왔는데 주가는 오늘은 좀 쉬었다. 내일장에서 출발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최근에 가장 강한 JYP 엔터테인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JYP 엔터테인먼트 아이돌 혹시 아시는 아이돌이 있으신가요? 이쪽이 레드벨벳이죠. 레드벨벳? 네. 저도 아이돌을 잘 모르지만 레드벨벳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네. SM인가? 그런가? 한번 보고 잠깐만요. 네. 우리가 이제 투둥이라고 하는데 트와이스. 아, 트와이스다. 참. 트와이스. 트와이스요. 네. 이 JYP의 트와이스가요, 일본에 이 콘서트를 준비를 합니다. 예. 이제 월드 투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벌써 이제 도쿄돔에서, 공연한다라면 정말 큰 규모라고 상상을 하게 되는데 3회 공연을 준비를 했는데 전석 매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소폭 조정이 되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최근에 와서 조인트 벤처에 대한 좀 기획을 혹은 NFT 사업에 대한 기대를 좀 새롭게 신사업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그 사업이 다시 무산이 좀 됐습니다. 그런 좀 뭐랄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춤하면서 오늘 좀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월드 투어에 대한 시작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기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제일 강한 JYP 엔터테인먼트 가장 대장주로서 또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월드 투어에 대한 키워드를 맞춰서 가장 큰 활동이 기대되는 회사를 본다면은 하이브.
하이브는 BTS죠. 네. 자, 이 하이브 네. 같은 경우는 BTS가 오늘 그래미상 그게 조금 불발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조금 있긴 했었죠. 뭐 아직은 아쉽지만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 아미들의 열광이 또 다시 또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BTS 오빠들을 위해서. 너무 빨리 올라가면 네. 올라갈 자리가 없어. 네. 그러니까 또 이게 떨어질 자리밖에 없으니까 네.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BTS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 예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방역이 아니라 이제 국방의 의무를 또 다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군대 안 갈지도 모르겠던데요, 잘하면.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네. 저게 병역 예, 예. 지난주부터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저 안철수 네. 저 위원장이 네. 뭐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BTS 같은 경우는 국위 선양한 부분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뭐 그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거 못지않다. 맞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면제에 대한 그런 네.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네. 아마 좀 검토를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매년 어떤 시기 때마다 이런 정치권 내에서도 BTS 병역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아마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정확하게 예, 국방 의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서 네. 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국위 선양하는 거는 상당히 좋으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대 갑시다. 네, 네, 가야죠. 저는 빼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야죠. 예. 아무튼 이제 군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바짝 아미한테 혼나요. 군대 가야 된다 또 그러면. 그만큼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군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복무 시간에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BTS의 IP를 이용한 드라마나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에 대한 관심이 좀 높고요. 그리고 월드 투어에 대한 시작이 사실은 BTS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연말 때 10월 달인가요? 한국에서부터 이제 콘서트를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른 엔터테인먼트보다는 조금 더 모멘텀이 좀 먼저 있지 않았나. 주가는 사실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엔터테인먼트보다는 메타버스나 NFT에 대한 좀 시작을 조금은 뭐랄까 규모를 좀 크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은 좀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인데, 근데 이게 오히려 저는 큰 모멘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이브 위치도 괜찮다. 근데 오늘 우리 저기 네. PD님이 네. 큰일 날 말씀을 하시는데요. 3년을 가야 되는데 군대를 큰일 났어 이제 우리 PD님. 네. 뭐 구목무가 한번 줄어드는 거는 좋은데 줄었다가 다시 늘리는 거는 정말 싫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PD님은 반길 조심하셔야지 이제. 네. 자, 아무튼 네. 저희 이 EJ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뭐 제작진과 출연진은 군복무를 다했다라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가장 큰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워낙에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효과도 있었지만은 YG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사옥의 기둥을 만들었던 거는 빅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빅뱅이 내일 신곡이 나오고 이것에 대한 새로운 컴백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구설수도 있었지만은 분명히 기업적으로 주식적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내일 보자라고 얘기를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기획사 중에 하나였던 SM인데요. SM도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 카카오와의 지분 인수에 대한 관계가 이수만 대표에 대한 좀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카카오가 좀 난색을 좀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월드 투어에 대한 콘서트 재개 이런 키워드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SM도 관심 있게 보자. SM에서 월드 투어를 좀 꼬집어 본다라면은 NCT라든지 뭐 그밖에 에스파 이런 아이돌들의 활동이 이제 월드 투어로 시작이 된다는 점, 글로벌 투어에 대한 기대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엔터주들 쭉 네. 이렇게 좀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이 엔터주 쪽이 좀 네. 움직일 때는 끼도 있고 상당히 좀 탄력도 있고 매력 있는 그런 섹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탑픽을 좀 하나 꽂아주시죠. 저는 지금
가장 시장에서 관심몰이가 되고 있지 않나. JYP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왔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JYP 360, 그러니까 뭐 360도라는 뭐 이름으로 해서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MD몰, 이제 여러 가지 굿즈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좀 더, IP 재산권에 대한 사업을 좀 늘리기 위한, 이 포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변화에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두나무라든지 뭐 이와 같이 또 새로운 뭐 블록체인 NFT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다가 잠깐 좀 무산이 되긴 했지만은 이거는 다시 재조정하기 위한 숨고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멘텀들이 앞으로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움직임들은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종목을 하나 조금 올려주신 게 있는데 종목 상담을요. 자, 아까 얘기 나온 거 그 종목이라서 잠깐 상담을 좀 해드리고 넘어갈까요? 자, 우리 이현주님이 종목 상담 올려주셨는데 모두 투어 24,450원에 5% 매수하셨네요. 자, 이거는 들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게 만약에 뭐 한 20일 정도 전 뭐 그때만 돼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들고 계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뭐 노랑풍선 같은 경우도 뭐 좀 그 결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뭐 그랬던 내용들이 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3월 22일 날 감사 보고서도 제출했으니까 일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되게 큰 소나기 이런 건 맞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24,45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오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여기에 굉장히 큰 거래량이 실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여기 좀 실렸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작은 거래량으로 그냥 뚫고 지나가 버렸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이 큰 거래량 이 부분을 작은 거래량으로 그냥 뚫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거래량이 더 이상 뭐 어떤 이 종목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그런 영향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2년 동안 뭐 2년 그렇죠. 뭐 2년이네요. 2020년부터 그랬으니까 2년 동안 정말로 모진 풍파를 겪을 풍파는 이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다 겪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손님이 하나도 없을 거고 손님도 하나도 없었을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이 회사에서 여행주들 같은 경우는 뭘 했겠습니까? 작은 여행사들 이런 것들은 다 문을 닫았을 거예요. 다 문을 닫아서 먹을 게 그러면 좀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냥 기업이 예전에 조금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면 다 정리를 했을 겁니다. 구조조정을 굉장히 충실하게 했을 거예요. 자, 뭐 장사가 안 되니까 허리띠라도 졸라야 되겠죠. 2년 동안 이 허리띠를 조르고 살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기업의 체질화가 됐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만 좋아진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바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 이런 걸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는 뭐 매도하실 이유는 뭐 또 뭐 변이가 굉장히 진짜로 독한 변이가 또 나와서 뭐 그렇다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요. 지금은 정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일단 뭐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 이 리오프닝 관련돼 갖고 좀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모습이 나오면 뭐 28,000원 정도 근처 뭐 그 정도까지는 크게 어려운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보유하시고요. 28,000원 정도 근처에 가면 그때 한번 뭐 다시 생각해 보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네. 지금 유튜브에서 예. 남극공님이 질문 주셨어요. 어떤 질문이요?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모두 예. 투어처럼 여행주들이 예. 지금은 워낙에 쪼그라들어 있다가 이제는 반등을 준비하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 배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여행주들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중국하고 전에 왔다 갔다 안 했거든요. 네. 지금도 아직까지도 전에 왔다 갔다 안 하고 뭐 지금 2년 동안 이런 부분들이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 사드하고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얘기가 나오면
안 좋은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적 부분들은 전혀 영향받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중국하고 왔다 갔다 안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해도 그동안에 워낙에 그렇죠.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것은 뭐 전체 그렇죠. 큰 대세에 영향은 없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재필 전문가님이 했던 이야기 기억에 남거든요. 이제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은 자들의 축배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산자들의 것처럼 축제. 예. 일단 뭐 워낙에 많은 여행사들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예, 지금처럼 좀 이 굵직한 기업들의 위치는 상당히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리오프닝 얘기를 사실 오늘 처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모두투어 종목을 보면서 예전에 저희 좀 이 시장에서 좀 못난 종목을 좀 봤을 때 모두투어가 한 3월 8일 날 급락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때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잡은 적이 있어요. 이때의 방송을 돌아가 보시면은 모두투어 오히려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 봐야 된다라고 포인트를 잡았었거든요. 이때가 아마 이 유가 급등세가 나왔을 때 여행주들이 좀 철퇴를 좀 크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유가의 변동성은 상당히 시장에 자극을 주지만 지금 여행주들이 이렇게 빠질 내용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여행주 보자라고 했는데 이때가 가장 낮은 바닥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3월 20일부터 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이 자가격리 기간을 면제를 주기 시작하면서 여행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더 훨씬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하나투어, 모노투어 뭐 이와 같은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하나가 또 더 올라온 게 있는데요. 자, 요거를 조금 한번 이광문 전문가님이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뭐 서진 시스템이요. 서진 시스템. 네. 예, 5G. 네. 예, 요거를 3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시네요. 10%. 뭐 그리고 최근에 무상증자도 발표했다라는데 뭐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네. 뭐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일단 뭐 주가 전망을 조금 해달라고 그런 질문이 좀 올라왔네요. 우리 하늘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요거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보통 이 정권이 교체되거나 새로운 정치적 선거가 가까이 오면은 가장 먼저 통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건네거든요. 근데 통신 요금은 낮추되 아마 이 사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새로운 정부에 대한 맞서는 힘을 기르기 위한 뭐 양측의 여야들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통신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흘러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5G 관련된 종목들을 쥐고 있는 것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5G라는 종목은 서진시스템은 그나마 좀 양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5G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고점에서 많이들 밀려 있고 시장에 워낙에 소외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도 5G에 대한 선택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저라면은 5G에 대한 통신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에 대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 탄력에 대한 부분들 나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5G를 어디에 갖고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올라오기 이전에 갖고 있었다? 그럼 저는 더 들고 가도 좋을 것 같고요. 물러 있었던 분들은 만약에 이번에 올라왔을 때 조금은 비중 관리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5G에 대한 종목은요, 정책 나왔을 때 봐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새 정부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이 나오는 정책 중에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그리고 원전, 이런 키워드가 좀 자극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이 위험 있었던 리스크를 낮춰놨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저희 두 전문가가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온 만큼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를 좀 더 집중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 5G 관련해서 한마디를 조금 이렇게 거둔다라면요.
자, 뭐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금 그냥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게 5G 관련주들도 원래는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코로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이거 코로나도 핑계일 수도 있지만요. 뭐 돈 쓰기 싫으니까 좀 뒤로 밀어놓은 거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뭐 이 코로나 국면이 좀 지나가게 되면 아마 공사가 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5G 이거 지금 3.5기가 대역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건 진짜 진정한 5G가 아닙니다. 28기가 대역이 진정한 5G인데 뭐 이런 것들은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이게 전파가 가는 거리가 짧아져요. 짧아지기 때문에 중간에 뭐 설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설치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이 금액이 투자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좀 밀어넣는데요. 올해 1, 4분기하고 이때 통신사들이 거두는 이익이 사상 최대치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더 이상 이렇게 빼고 자시고 할 명분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5G 종목들도 좀 많이 이렇게 쉰 만큼 지금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도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단 뭐 지금 이게 서진 시스템이 한 7,400억 정도 시가총액이 나오는데요. 자, 뭐 작년에 뭐 580억 정도 벌었으니까 뭐 작년에는 조금 못 벌었죠. 재작년에는 49억 벌었으니까 완전히 죽을 쓴 거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치 나오는 거 보면 뭐 이게 매출액은 조 단위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치들이 좀 있어요. 자, 당연히 이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늘어날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때까지 새로 뭐 진입하는 거야. 뭐 조금 움직임 봐서 지금 단기간에 또 좀 올라왔어요. 뭐 34,000원대에서 39,000원대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단기간에 좀 올라온 폭은 좀 있으니까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겁니다. 쫓아가실 필요는 없으실 거고. 뭐 근데 보유하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면 뭐 밑으로 내려오면 한 번 더 산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깔고 조금 좀 보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두 사람이 모두 다 뭐 서진 시스템의 자체에 대해서는 뭐 나쁘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좀 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의 대화가 저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김용용 죽었다님하고 예. 남국공님께서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5G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6G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거든요. 저는 지금 6G는 기술 표준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대화가 좋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대화가 너무 예. 좋아요. 왜냐면은 5G 언제적 5G입니까? 물론 이제 지금도 아직 전체적으로 전국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좀 더 주식하는 사람들은 앞서가야죠. 6G를 준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예전에 그 생각 나네요. 네.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그 고객분이 어르신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 2007년도였을 거예요. 네. 로봇 관련주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2007년. 로봇 관련주를 아주 미래는 로봇이다 그러시면서. 네. 근데 그게 지금 로봇이지 2007년도에 그 로봇 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거. 선견 지명도 중요한데 일단은 그 시대가 딱 왔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은 6G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 근데 아마 이 5G의 기반 위에서 6G도 될 테니까요. 그 5G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 마찬가지 6G에서도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이렇게 딱 구분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와 같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6G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고 6G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 6G 기술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럼.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게요. 6G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극공님께서 딱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물론 이제 이게 지금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6G는 인텔이 먹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왜 인텔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고, 인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또 분분하게 대화도 해주셨는데, 6G와 인텔에 대한 연결고리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글쎄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니까 네. 비메모리 쪽이니까 인텔 같은 경우는 네. 뭐 그쪽 관련해 갖고 먹는다는 얘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너무 앞서갔어요? 앞서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그래도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예. 너무 그 6G 일단 네. 기술 표준도 안 나온 상태고 안 나왔죠. 그리고 이게 뭔지 되게 막연한 상태예요. 어렵죠. 예, 예.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나왔다니까 뭔지 이게. 그래서 그냥 저는- 말로만 6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 5G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지금 뭐 얘기하기는 조금 시간도 없기도 없고 기술 표준이 뭐 어떤 거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대한민국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신사 사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못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네. 현재 상태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언젠가 한번 6G를 미리 풀어드리는 얘기하고 지금 남국권님이 그 인텔이 아닌데라고 하셨는데 인텔도 연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텔의 연결고리에 붙여주는 이야기들을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텔이 아니면 인텔이 다른 회사가 또 네. 인텔리안테크 얘기하시는 건가요? 근데 저는 생각에 대한 접근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6G, 인텔, 엔비디아 접근하는 건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쪽도 지금 네.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그쪽도 다 마찬가지로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테니까요. 네, 이제 이게 6G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그 웹 3.0이라는 걸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6G라는 내용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나중에 또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시간도 강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엔 이제 종목 추천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큐브 엔터입니다. 자, 아까 우리 이강문 전문가께서 뭐 그런 엔터주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큐브 엔터는 좀 작은 회사예요. 뭐 아까 타픽으로 JYP 엔터를 꼽아주시기도 했는데 그 JYP 엔터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JYP에서 떨어져 나와서 스펙하고 합병을 내서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다.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우리 그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저도 되게 좀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었었는데 뭐 굉장히 좀 대단한 그런 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자, 뭐 1년 2개월 만에 컴백을 했대요. 1년 2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 지금 딱 3주 활동을 했답니다. 딱 3주 활동을 했는데 자, 그 앨범 이름이 I Never Die. 이름 제목 세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요게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58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 톰보이라는 그런 곡인데요. 저도 이거 오늘 몇 번 들어봤는데 뭐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를 것 같은데 하여튼 음이나 뭐 그런 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딱 3주 활동했습니다. 딱 3주 활동했는데 음악방송 7관왕을 했어요. 7관왕, 그러니까 1등 다 휩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톰보이란 곡은 빌보드 글로벌 차트 싱글 34위에 랭크가 됐다 그래요. 자, 이 정도면 조금 더 팬들을 모으고 팬층이 두터워지고, 자, 그러면 그쵸? 뭐 엄청나게 또 크지 말라는 그런 법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적자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곤란하겠죠. 근데 요거도 매출액 부분들이 계속 좀 이렇게 상당히 좀 강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모습이고요. 또 요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사업을 하는데요. 자, 자회사죠. 요거 합작 자회사입니다. A큐브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을 하고요. 자, 뭐 이 메타버스 사업이 지금 가시화됐다라는 뭐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VT 클럽 재팬이라는 거, 일본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또 나름대로 또 이게 또 좀 좋은 관계가 되다 보면 또 뭐 살짝 또 그렇게 많이 밉지만은 않은 그런 것들도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도 조금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일본 기업인데요. 인수를 한 기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클럽 재팬이라는 그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요거는 일본에서 코스메틱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순항 중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뭐 지금 한 3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자, 뭐 엔터주들 웬만큼 조금 큰 것들 조단위 그냥 쉽게 넘어가죠.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이 여자아이들이나 뭐 또 몇 개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개 이렇게 있는데 그룹이 몇 개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제대로 요렇게 잘 커나갔을 경우에는 그렇죠. 요런 것들도 조단위가 넘어가는 시총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또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죠. 만약에 연예인들 사고 가끔가다 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애먹이고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없이 잘 큰다라면 그런 모습이 나올 테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가총액 3천억 되면 엔터주가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그리고 아까 소속 연예인들이 뭐 그렇게 가수가 그런 성적들 아까 뭐 그런 부분 7관왕 막 이런 것들도 막 하고 그런다라면 결코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요거도 조금 조정받는 구간들 이런 것들 노려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매수가는 일단 내일 아침 시초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29,000원 설정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21,0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SMCNC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리고 있고요. 저는 월드투어 이야기를 꺼내면서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를 건네드렸는데 내일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의 움직임 출발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중에서 SMCNC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에 조금 더 중점을 둘 수 있는 회사인데요. 사실 SM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카카오와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인수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큰 뉴스였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수만 대표의 이 경영 참여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조금은 이야기들 논의가 좀 더 지연되고 있다라고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리오프닝에 대한 환경이라면은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 조정 나온다, SM 그룹주들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 저는 다시 한번 또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SMC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량의 거래량들이 다시 한번 좀 들어오면서 시장에 대한 주가 탄력에 대한 관심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카카오와 SM의 이 지분 인수 이후에 경영 참여에 대한 부분들, 사업 콜라보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커진다라면은 상당히 큰 시너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컨텐츠에 대한 시장 중점을 두고 있는 SMCNC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그룹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위치는 거래량의 유입과 함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기 위한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위치에서 가격 돌파가 5,500원 라인대를 돌파한다라면은 상단에 대한 매물대 소화까지는 상당히 수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가격 돌파를 앞두고 박스권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에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 그리고 콘서트 재개와 같은 실적 전환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까 지금 시점이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본다면은 저는 내일 시초가 접근하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매물대 진입 중간이 될 수 있는 5,800원 라인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4,6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네. 말씀 몇 마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그냥 지나버렸어요. 사실 리오프닝으로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정말 많은데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방역 완화에 대한 내용들 아마도 좀 이번 주는 자주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시간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저는 잠시 후 투자의 신 시간에서 금리가 역전이 됐죠. 금리가 2년물, 10년물이 역전이 됐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뤄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소통하면서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